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우선 전에 말씀드렸던 뉴스에 팔로우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거대 부동산 기업 헝다에서 문제가 생긴 일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류호 부총리의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리고 가장 큰 원인이 됐던 1,300억 위안의 전략적 투자자, 이들 중에서 800억 위안이 넘는 규모의 투자자들이 원래의 전환사채 조건에서 물러서서 장기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헝다가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는 국면은 피하게 됐죠. 그리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접근 가능한 중국의 새로운 브라우저 튜버는 곧바로 폐쇄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어제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에서 행한 연설 내용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전전에 오기 전에 차오저우를 들렀었는데 여기서 해군 기지를 방문해서 전쟁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다는 말이 있고요. 또 차오저우시에 있는 산환그룹이라는 전자부품 업체를 찾아가서 시찰을 했습니다. 이곳은 저도 거래를 트기 위해서 몇 차례 왔다 갔다 했던 곳인데요. 차오저우에서 아마 하이테크 분야라고 하면은 이 산환그룹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선전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중간에 기침을 몇 번 했다고 해서 오늘 아침 중화권 미디어들을 보면 난리도 아니게 시진핑 주석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번 질병에 걸린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침 몇 번 했다고 해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직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겠죠. 어제 시진핑 주석의 연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0가지의 견지, 그러니까 계속해야 될 사항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6가지의 앞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100%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의 해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선전의 개혁개방이라는 것은 단지 한 도시의 경제특구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중국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매 10년이 될 때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 선전을 방문해서 개혁개방의 의미를 새기고 더욱 개혁개방을 강화할 것을 다짐을 해왔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미중 패권전쟁, 질병, 그리고 14차 5개년 계획이 곧 결정될 오중전회를 앞두고 있어서 시진핑 주석이 과연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할지 주목되는 시점이었죠. 우선 앞으로도 견제하겠다는 10가지를 보면 앞에 4가지는 역사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해왔던 정책을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이 내용인데요. 이 말은 하나마나한 말 같지만 이거를 부정문으로 바꿔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경제 특구에 대한 당의 지도력에 의문을 가지지 말라,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죠. 또 당의 방향에도 의문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부분을 보시죠. 두 번째 문장도 통상적인 말 같은데 이 글도 역시 부정문으로 바꿔보면 의미가 분명하죠. 중국식 사회주의 제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더 노력해서 성숙시키고 정형화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용감하게 부딪히고 사상의 쇄빙으로 개혁을 돌파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들은 장저민 주석이나 후진타오 주석이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대외 개방을 해야 된다면서 인진라이, 조추치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모두 과거 공산당 정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가 시진핑 주석의 본인의 이야기가 되겠죠. 첫 번째는 혁신과 과학기술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미중 무역전쟁과 화웨이 등의 중국 기업 제재를 통해서 현대사회에서는 첨단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국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시진핑 주석 본인의 말 중에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은 향후 중국의 정책 중에서 과학기술, 하이테크야말로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겠습니다. 시 주석은 또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해야 한다고 하고 개혁 발전의 성과가 더욱 많이 공평하게 대중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야말로 시진핑 주석 그룹을 특징 짓는 말이죠. 바로 앞에서 가장 먼저 과학기술이 중요함을 강조했지만 지금처럼 또는 과거처럼 일부 소수자들만이 치부를 하고 혜택을 받는 이런 방식의 하이테크 발전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인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시진핑 주석그룹이 국진민퇴를 추진하고 좌경화 사회주의 경제라고 불리우는 이유를 알게 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법치
준법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법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경제특구 그리고 중요보장 이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GBA, 즉 홍콩, 마카오, 광동 이 베이에어리어 프로젝트를 겨냥한 말로 생각이 됩니다. 홍콩이나 마카오 사람들 또는 기업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중국 내륙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전개하려면 개인과 법인의 안전이 담보돼야 되겠죠. 시 주석은 바로 이 지역에서는 엄격하게 법치를 해서 보장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한 말도 재미있습니다. 푸른 강 푸른 산이야말로 금으로 만든 산이고 은으로 만든 산이다, 이런 이념을 실행한다는 것인데, 시진핑 주석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생태 환경에 대한 말을 많이 했죠. 저는 전에는 왜 그렇게 시 주석이 생태 환경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의문이 풀렸죠. 중국 공산당의 100년 분투 목표가 두 가지죠. 하나는 샤오캉 사회 건설이지만 또 하나가 아름다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인데, 이 아름다운이라는 말의 정의가 바로 자연환경, 거주환경, 생활환경 같은 이런 생태 지표를 이슈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 일국 양제 기본 방침을 확고하게 지키고 홍콩, 마카오와 내륙의 융합 발전을 상호 촉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소 모순입니다. 홍콩, 마카오 사람들을 겨냥해서 일국 양제를 확인하면서 또 GBA 프로젝트와 같이 서로 융화 통합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국 양제라는 것은 상호 간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그런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융합 발전이라는 것은 동질성을 추구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전국 온 나라라는 바둑판에서 경제 특구가 영향력을 더 잘 발휘해서 그 방사 효과를 뿌려서 전국의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전 또는 GBA는 중국 개혁 개방의 선도자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죠. 중국의 과거를 보려면 베이징, 현재를 보려면 상하이, 미래를 보려면 선전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전 특구가 앞으로도 잘 발전해서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기를 바란다는 것인데, 이 말만큼은 진심이겠죠.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10가지 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6개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발전 이념을 일관되게 관철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이 제일 큰 자원이고 혁신이 가장 큰 동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단어 좋은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잘 발전시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렵지만 유능한 사람을 잘 써서 어떻게든 잘 극복하라,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공급 측 개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급 측 개혁이 생산, 분배, 유통, 소비를 국내 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게 해서 공급 체계의 국내 수요에 대한 적합성을 높이고 질 좋은 공급으로 날로 향상되는 국내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순환 경제를 시사하는 말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같은 핵심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중국이 맞이할 환경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유능한 인재를 잘 활용하고, 또는 너희가 유능하다면 잘 할 거니까 라는 뜻이 되겠고,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을 통해서 국내 수요에 대해 잘 공급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도 어떻게든 잘 창의력을 발휘해서 통신 장비를 잘 만들어서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켜라, 이런 말처럼 들리는 것이죠. 둘째, 시대와 함께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고 있는 이야기는 분량이 많은데요, 중요한 핵심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인 단어들은 상호 모순이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돌을 매만져 강을 건너는 방식으로 최상부의 설계와의 결합을 강화하되 시간을 놓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일하면서 동시에 돌을 만져서 강을 건너는 신중함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선전시에 27개의 개혁과 40개의 하항을 1차 위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최근 중앙에서 발표한
내용을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선전시에게 상당한 특혜를 주었다는 이런 내용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권한과 혜택을 주었으니 신속하게 중앙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라,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강조한다는 것은 급하다, 이런 뜻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가 전면적인 개방 확대입니다. 새로운 발전 구도는 폐쇄적인 국내 순환이 아니라 개방된 국내 국제 쌍순환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경제 중심을 깊게 하고 내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내외 순환의 연계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향후 쌍순환 경제가 기본 구도인데 이는 여러 가지 애두르는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경제 안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중심을 깊게 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이런저런 제재를 받더라도 심우한 중심을 기반으로 공급 측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선전해 와서 한다는 것은 역시 선전과 GBA가 해외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하이테크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통 제품이야 중국 내 여기저기서 어떻게든 제조하고 조달할 수 있겠지만 하이테크 제품들은 이곳 선전이 중심지가 될 테니까 말이죠. 넷째로 혁신적 발상이 도시 관리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 주석은 발전 공간의 부족, 법치, 과학화, 정밀화, 지능화, 그리고 선전의 정보산업 발전 우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발전 공간의 부족은 선전의 농지를 풀어서 전용하게 해준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다시 법치가 이야기되는 것은 난개발하지 말라는 그런 우려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들은 선전 정부에게 이렇게 농지 전용 같은 특혜를 주었으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중앙이 기대하는 선전의 역할, 과학화, 정밀화, 지능화, 그리고 정보산업에 대한 성과를 내라, 이런 뜻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의 기반을 두고 있고 혈통은 인민에 있다 했습니다. 그야말로 공산당의 본분을 드디어 표현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단어들은 취업, 교육, 의료, 사회보장, 주택, 양로, 식품, 안전, 생태환경, 사회 치안 등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이걸 하나씩 해결하라, 이런 주문을 했고요. 여기에 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처 같은 것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선전을 대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말일까요? 어쩐지 선전보다는 GBA, 어쩌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 말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말을 듣는 리커창 총리는 머리에 쥐가 날 것도 같습니다. 시 주석의 말은 어쩐지 유체이탈 화법 같지 않습니까? 이 일은 리커창 총리가 해내야 되는 일이겠죠. 마지막으로 GBA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GBA가 국가의 중대한 발전 전략이고 선전은 GBA 건설의 중요한 엔진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이렇게 3지 경제 운영, 그러니까 홍콩, 마카오, 광동의 3지 경제 운영의 메커니즘의 연결을 촉진하고 GBA 구역의 도시철도 건설을 가속화하고 인력과 화물 등 각종 요소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흐름을 촉진해서 시장 일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전 첸하이, 이 지구의 현대 서비스 합작구역의 개혁 개방을 심화하라고도 했고 광동 마카오 선전 합작구 건설 등도 촉구를 했습니다. 홍콩, 마카오, 타이완 같은 중화권 동포들의 투자와 협력을 촉진하라고 주문했고 특히 이 지역 청소년들이 학습, 취업, 생활 등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교류하고 융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말하자면 시 주석은 GBA가 하나의 작은 중화권력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국적, 법률 시스템, 화폐, 시장 등을 중국인이라는 공통점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동기를 활용해서 중국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중국이 현재 처해 있는 국면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코페르니쿠스적 내용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면하고 있는 문제를 크게는 내순환을 중심으로 한 쌍순환 경제를 기본 전략으로 채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의 미니어처 버전으로 GBA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중국 영토이긴 해도 세계의 서로 다른 체제가 머리를 맞이하고 붙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쌍순환 경제에 주는 시사점이 크고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낮고 선전시의 기량은 중국 내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우량하죠. 그러니까 중국 전체의 쌍순환 경제 전략이 성공하려면 GBA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만일 GBA에서도 중국의 전략과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면
쌍순환 경제가 성공할 가능성은 더욱 적겠죠. 그리고 GBA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선전시가 잘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국을 밖에서 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GBA를 만들어가고 운영해 가는지를 봄으로써 이 GBA가 주는 시사점이 어떻게 중국 전국의 쌍순환 경제 정책, 이렇게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시사점을 분석해 본다는 그러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